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에서 휴가 일정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아디다스의 공식 행사를 통해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6월 초에 있었던 빡빡했던 4차례의 국가대표 친선 경기 평가전으로 월드컵을 준비했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로 인해 7월 4일 월요일 영국 시간으로 토트넘 허스퍼의 프리시즌 첫 훈련이 열리는데 일주일 더 추가적인 휴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토트넘 허스퍼가 한국 투어를 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한국에서 더 쉬면서 토트넘 선수단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개인 스폰서십 행사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월 4일 낮에 아디다스가 주최한 손커밍데이가 홍대의 아디다스 브랜드 매장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지난 5월 24일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2021-2022 시즌을 마치고 돌아와서 골든부트 트로피를 자신을 보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찾은 팬들에게 또 선보이는 시간도 가졌고, 그 뒤에 사실 두문불출하면서 완벽하게 온전히 휴식만을 취해왔던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제 토트넘 허스퍼가 2022-2023 시즌을 위한 프리시즌 일정을 시작하면서 본인도 공개석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단 토트넘 허스퍼의 선수단은 7월 10일 일요일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한국에 오게 되고, 7월 9일에 영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굳이 이 사이에 영국으로 가서 선수들과 함께 들어온 것은 체력적으로나 시차의 문제로나 여러 가지로 낭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쭉 한국에 머무르면서 토트넘 선수들과 합류를 서울에서 하게 되고요. 그 이후 7월 11일 토트넘 허스퍼의 유소년 클리닉과 오픈 트레이닝, 7월 12일 토트넘 허스퍼의 공식 기자회견, 7월 13일 토트넘 허스퍼와 팀 K리그의 프리시즌 첫 경기를 통해서 본격적인 일정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6일 토요일에 세비야와의 경기를 통해서 한국 투어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서 한국 팬들이 많이 궁금해했을 이야기들을 손흥민 선수가 직접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비하인드 스토리뿐만 아니라 대표팀에서 센츄리 클럽을 가입했던 소감, 그리고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모델로 손흥민 선수가 발탁이 됐잖아요. 리오넬 메시 선수와 함께 공인구 모델 투톱으로 나섰던 일화, 거기에다가 호날두 선수와 월드컵 대결, 본인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과정에서 팀 내부 선수단과 있었던 일들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직접 소개했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본인의 트레이드마크 찰칵 세레모니를 왜 만들게 된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까지도 소상하게 밝혔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인터뷰 전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2022년 상반기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느냐는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대답 살펴보겠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게 되었을 때 상당히 기뻤다. 토트넘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시즌을 마쳤을 때도 기뻤다. 이 두 순간이 가장 기뻤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으로 월드컵 10회 연속 본선 진출을 이루게 되어 아주 좋았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어릴 때부터 꿈꾸던 목표를 달성해서 아주 행복한 순간이었다. 이것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월드컵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역시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대표팀의 월드컵 본선 진출, 이 두 가지를 꼽았는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기쁘긴 했지만 월드컵에선 더 좋은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즉 16강 이상의 성과, 그리고 한국 대표팀의 사상 첫 원정 8강이라는 새 역사를 쓰는 그런 꿈을 마음속으로 갖고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고, 또 2022년이 호랑이의 해인데 이 호랑이의 해를 맞아서 손흥민 선수가 신년 꿈으로 월드컵을 의미하는 지구와 우승컵을 좀 표시하면서 월드컵 우승을 꿈꾸고 싶다, 이런 얘기도 넌지시 비치기도 했거든요. 손흥민 선수의 야망인 우승컵을 드는 것, 프로 경력이 시작된 이후 메이저 타이틀을 들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인데 올해 토트넘에서든 한국 대표팀에서든 이룰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한국 선수로는 역대 6번째 센츄리 클럽에 가입한 손흥민 선수인데요. 그렇다면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표팀 경기는 무엇이었느냐 질문이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대답입니다. 사실 조금 더 빨리 100경기를 달성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조금 늦어졌다. 사실 내가 대표팀에서 100경기를 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조차 못했다. 되돌아보면 내가 100경기나 뛰었구나 하고 놀란다. 주어진 상황과 시간 속에서 매일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 102경기 중에서 첫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롤모델이었던 지성이 형과 같은 경기장에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특별했다. 방도 같이 썼다. 모든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제 첫 발걸음을 만들어준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당시 시리아전이었는데 지성이 형은 아마 안 뛰었던 것 같다. 어린 마음에 형이 잠들 때까지 잠 못 들다가 자려 했다.
지성이 형은 꼰대는 아니었다. 운동장 안팎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형이었다. 어떻게 쉬고 어떻게 컨디션을 만드는지 많이 배웠다. 사실 이제 100경기를 최근에 넘겼지만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많은 대표팀 경기가 더 열릴 수 있었고 더 합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달성은 더 빨리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돌아보면서도 또 지난 10년간 100경기를 뛰었다는 것 자체가 처음 대표팀 경력을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상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순간순간을 매일 행복하게 보내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대표팀에 소집됐을 때가 2011년 아시안컵인데 그 아시안컵을 준비하던 시리아와의 평가전에서 데뷔전을 치렀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고 있던 박지성 선수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프리미어리그로 진출하는 꿈을 꿨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또 응원하게 됐고 그러면서 또 호날두 선수를 보고 우상이 됐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일 그 롤모델로 삼는 선수는 박지성 선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박지성 선수의 은퇴 무대였던 아시안컵을 함께 소화했던 것이 손흥민 선수에게 대표팀의 캡틴 자리를 또 승계하고 대표팀을 대표하는 한국 축구의 에이스 자리를 이어받는 그런 인수인계의 무대가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또 박지성 선수와 함께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휴식 기간 동안, 휴가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가 골 때리는 그녀들 여자 축구 예능인데요. 여기 출연진의 기념사진을 찍는 것이 공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골대녀의 최근 인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손흥민 선수도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축구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축구가 더 사랑받게 됐고 이런 열기들이 식지 않게 또 축구인들이 많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본인도 더 많이 연구하고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하면서 축구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는 골대녀에 좋은 덕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 기간에도 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전거 블랙박스를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한강변을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 본인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다시 0에서 시작하고 있고 지난 시즌에 많은 것을 이루긴 했지만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 하루하루 바쁘게 보내고 있지만 새벽에라도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훈련을 하면서 몸 상태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한국에서 경기를 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한국 팬들에게 토트넘이 잘하고 있다, 잘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 본인도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휴가 기간이지만 몸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의 화제가 된 게 영국 런던에 손흥민 선수의 대형 벽화가 제작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춘천에도 이런 큰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영국 런던에도 그려졌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 선수의 영국 내 위상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 벽화에 대해서 사진을 통해 봤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누가 보내줘서 봤는데 정말 이게 사실인지 본인도 의심스러웠다. 한국인가 영국인가 헷갈릴 정도였다고 했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다고 했는데요. 구단에서 또 알려주기로는 이 벽화를 그린 인물과도 이제 소통을 했다고 해요. 사실 이 벽화를 그린 화가는 웨스트햄 팬인데 아들이 토트넘을 좋아해서 이 벽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웨스트햄 팬들은 토트넘을 굉장히 싫어하고 서로 라이벌 관계인데 웨스트햄 팬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정도로 웨스트햄 팬에게도 어떻게 본다면 사랑을 받는 것이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보다 어려운 일 아니냐고 본인도 농담을 했다고 할 정도니까 본인도 자부심을 느낀 것 같고요. 너무 고맙고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벽화에도 그려진 손흥민 선수의 트레이드마크 찰칵 세레머니 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인터뷰에서 마침내 대답을 했는데요. 골을 넣는 상황들이 아주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싶었고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는다는 의미로 하게 됐다고 했어요. 내 마음의 저작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 순간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기겠다는 의미인데 이제는 정말 손흥민 선수의 세레머니가 시그니처가 됐고 축구게임 피파 시리즈에 등록된 것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아약스의 유망주가 유스리그 경기에서 골을 넣고 손흥민 선수 세레머니를 따라하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이제는 손흥민 선수를 따라하는 선수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큰 영향을 세계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따라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고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이런 세레머니에 대해서는 본인이 절친한 관계로 알려져 있던 배우 류준열 씨가 너도 너를 대표할 수 있는 너만의 세레머니를 만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몇 년 전에 얘기를 해서 고민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이제 하트 세레머니 많이 했던 손흥민 선수가 지난 2020-2021 시즌부터 찰칵 세레머니를 만들어서 좀 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 찰칵 세레머니와 함께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고 워낙 중요한 많은 골들을 넣다 보니까 축구를 보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세레머니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흥민 선수의 위상을 또 하나 보여주는 사례가 2022 카타르 월드컵 공인구 알릴라의 모델로 발탁된 것인데요. 손흥민 선수는 아디다스 글로벌의 메인 모델로서 리오넬 메시와 함께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월드컵을 대표하는 스타로까지 떠올랐고 현재 피파 월드컵 공식 트위터에
포스터도 손흥민 선수가 메시 선수를 사이드로 두고 메인에 올라가 있고 이 공인구를 공개한 사진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더 크게 찍히고 있거든요. 아직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경기를 통해서 차보진 못했는데 촬영장에서 차봤다고 해요. 그러면서 공이 가볍고 아디다스 공이 원래 가볍기로 유명한데 월드컵을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공이다. 이 공을 통해서 또 월드컵에서 시원한 슈팅을 때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를 했고요. 메시와 이제 공인구 모델로 함께 나선 것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꿈 같다라고 하면서 축구라는 축제가 열리는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사람 옆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꿈이다. 사진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진이다라면서 본인도 이제 메시와 함께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표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호날두를 우상으로 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근데 호날두 선수가 유벤투스와 함께 한국에 왔을 때 노쇼 논란으로 많이 인기가 떨어졌고 비판을 받아왔는데 손흥민 선수도 그 이후 조금씩 호날두 선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와중에 메시에 대한 또 존경심을 표현하면서 이제는 호동생에서 매동생으로 바뀐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어졌던 질문이 이번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호날두가 이끄는 포르투갈과 한 조에 속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한국의 주장, 호날두 선수는 포르투갈의 주장으로서 맞대결을 펼치게 됐는데 호날두의 포르투갈과 만나는 것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다 똑같은 경기다. 우루과이도 그렇고 가나다도 그렇고 어려운 상대이기 때문에 다 걱정이 된다. 호날두를 보러 월드컵에 가는 게 아니다. 호날두를 만난다고 해서 설렘과 기쁨이 두 배가 되는 게 아니다라면서 호날두와 월드컵에서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는 호날두를 크게 의식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어떻게 우리가 가진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크다면서 호날두 퀴즈가 아니라는 선언을 한 것과 같은 인터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22-2023 시즌 토트넘이 3년 만에 챔피언스리그에 돌아왔고 최근에 폭풍 영입을 보자면은 정말 어떤 대회든지 우승컵 하나 들 것 같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도 다음 시즌 목표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일단은 개인적인 목표는 없다. 물론 개인적으로 욕심이 많다. 일상에선 욕심이 없지만 경기장 안에서는 운동장 안에서는 욕심이 많다라고 하면서 가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스스로 말했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목표를 잡고 시즌을 하게 될 경우 일찍 달성할 때도 있다. 근데 그렇게 일찍 달성하면은 느슨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적인 목표를 만들진 않고 매 경기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고 매 경기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것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승은 선수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목표고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 더 잘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다는 말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승컵을 드는 게 최고의 목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걸 위해 어떤 걸 보완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일단 손흥민 선수가 집에서 웬만하면 했던 경기, 본인이 했던 경기를 자주 본다고 하면서 비디오로 이제 분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축구는 상황마다 정답이 없는 스포츠인데 더 좋은 결정을 이렇게 했어야 되겠구나라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본인이 했던 경기를 돌아보면서 다음에는 다른 좋은 선택을 해보자라고 갈고 닦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경기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손흥민 선수도 보면서 체크하고 있으니까 다음 시즌엔 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또 이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이 중도에 있기 때문에 시즌 중에 이동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베스트 조건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고 선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도 토트넘에서 잘 치르고 월드컵도 특별하게 잘 치르고 싶다. 뭐 이런 또 얘기들을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호날두의 포르투갈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대표팀과 첫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우루과이 대표팀에는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와 좋은 호흡을 맞췄던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 선수가 있죠. 조추 처음이 결정된 이후 두 선수가 서로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벤탄쿠르가 손흥민 선수한테 어떡하냐 너네 떨어지겠다 이런 농담을 했다고 해요. 손흥민 선수도 지지 않고 포르투갈과 우리가 올라갈 텐데 너네 어떡하냐라고 농담을 하면서 받아쳤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농담이었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사실 우루과이랑 한국 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했었을 때 굉장히 어려웠었다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다고 했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소속된 선수들과 대표팀에서 맞대결을 펼친 것이 이전에도 꽤 있었어요. 콜롬비아와 한국에서 친선 경기 가졌을 때는 다빈손 산체스와 경합을 했었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주곤 했었기 때문에 상대 팀으로 만나긴 하지만 우정도 함께 나눈다고 하면서 서로 응원해주지만 이번에 이 월드컵에서는 우리가 올라가게 최선을 다하겠다. 결과는 양보할 수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린 대로 토트넘 선수단이 한국에 오게 되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선수단과 처음으로 한국에서 경기를 치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에 브라질 대표팀이 한국에 와서 한국 관광을 너무나 잘 즐기고 갔던 모습들도 있었고 또 최근에 유튜브 채널 영국 남자에서 토트넘 훈련장을 방문해서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에 가기 전에 한국 음식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했었는데 이때 이제 소고기를 먹었었거든요. 특히 손흥민 선수와 함께 소고기를 먹었던 다이어 선수, 손흥민 선수 최고의 절친으로 현재 토트넘에서 알려져 있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으면서 한국행을 또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해요. 친구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들어가 달라고 하고 있는데 만족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정말 경기도 잘하고 팬들에게도 만족감을 주고 동료 선수들도 이제 만족감을 주고 싶어서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뭘 먹을지 메뉴를 정하지 않았지만 5, 60명이 가게 될 때 밥값은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하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콘테 감독이 뭐 사실 큰 팀 내 어른이긴 하지만 감독님한테 쏘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감독님이 쏘게 될 경우엔 나를 좀 경기장에서 너무 많이 뛰게 할 것 같다라고 농담까지 하면서 한국에 온다면 내가 대접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득점왕 비하인드 스토리 사실 콘테 감독도 그렇고 토트넘 선수들도 그렇고 많이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직접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득점왕을 수상해서 행복하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동료들이 자기 일처럼 좋아해 주는 것을 보고 아 그래도 내가 외국에 나와서 잘 지내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그 전부터 개인 수상에 신경을 안 쓰는 분이었고 항상 챔피언스리그 진출만을 강조했는데요.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치고도 챔피언스리그가 중요하고 실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도 이제는 이제 거의 뭐 승리가 이렇게 졌기 때문에 소니가 손흥민이 득점왕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프타임에는 이제 감독이 나서서 후반전에는 손흥민한테 골 몰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전반전에도 손흥민 선수는 이제 팀의 승리를 위해 뛰긴 했지만 찬스가 잘 안 오다 보니까 멘탈이 살짝 나갈 뻔했다고 말할 정도로 득점하게 대해서 사실 본인도 집착을 했던 게 맞고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모두가 득점왕 만들어줄게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좀 감동도 했고 힘도 얻었고 사실 루카스 모우라라든지 스티븐 베르바인 같은 선수들은 손흥민 선수들로 인해서 선발 출전을 못하고 있는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골도 넣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득점왕이 되게 해준다고 이게 얘기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마웠다. 경쟁자인데 어떻게 본다면 너무나 고마웠고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득점왕이 된 것보다 동료들이 나를 득점왕을 만들어 주려고 했던 노력했던 모습들과 말들이 너무나 행복했다고 말하는 정말 손흥민 선수다운 그런 멋진 말을 했고요. 또 사실 이번 득점왕 과정에서 노리치 시티와의 경기에서 다이어 선수가 노리치 골키퍼에게 살라한테 뭐 받았어 라고 농담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 모습이 포착돼가지고 아 다이어가 정말 손흥민 선수의 찐친이구나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도 다이어가 마지막 경기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골든부트를 가져와야 된다. 골든부트는 네 거다. 네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돼야 된다라고 말해왔고 심지어 한 달 전부터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을 때마다 멀리서 달려와가지고 득점왕은 네 거야 라고 말해줄 정도로 격려를 많이 해줬다고 해요. 다이어 선수가 어떤 때는 한국 팬들의 좀 아쉬운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경기를 잘하기 위한 과정이었지 손흥민 선수와 관계는 아주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또 국내 팬들이 가장 또 관심을 갖고 화제가 됐던 것이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에 케인 선수의 얼굴과 손흥민 선수의 얼굴을 딥페이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합성해서 만들었고 대사를 바꿨던 부분들이 꽤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 영상에 대해서 또 케인도 봤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손흥민 선수 본인은 봤지만 아마 케인은 못 봤을 것이다. 경기를 한국에 와서 뛰게 된다면 이 이미지가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밌게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넘겼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월드 클래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무리뉴 감독도 콘테 감독도 월드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정작 손흥민 선수의 부친인 손흥정 씨는 최근 인터뷰에서도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아버지의 의견이기 때문에 내가 살을 붙일 건 없다. 나도 내가 월드 클래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또 한번 겸손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월드 클래스라면 이런 논쟁이 안 펼쳐질 것이다. 이런 논쟁이 펼쳐질 것 자체가 내가 더 올라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말을 통해서 논쟁이 안 나올 정도로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말로 본인이 월드 클래스가 정말 되기 위해서 아직도 노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장으로 이제 월드컵을 처음 치르게 되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브라질 월드컵에 처음 참가를 했고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팀의 핵심 선수로서 참가를 했고 기성용 선수가 주장이었는데 기성용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던 독일과의 경기에 주장 완장을 찾고 그 뒤로는 이제 정식 주장이 됐잖아요. 정식 주장으로 나서는 월드컵에 대해서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농담으로 월드컵 전까지 주장에서 안 잘려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가볍게 시작을 했고요. 또 후배들에게 본인도 월드컵이라고 해서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부담을 갖게 되면 경기가 더 안 된다.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줬고 그렇다 보니까 월드컵급이었던 브라질과의 평가전에서도 선수들에게 하고 싶은 거 하고 나오자고 많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주장이긴 한데 뭐 즐기겠다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부담감을 많이 갖지 않겠다. 부담감 때문에 4년에 한 번 오는 월드컵을 놓치지 않고 싶다. 경기장에서 최대한 즐겨야지 많이 보여줄 수 있다라는 말로 즐겁게 뛰겠다라는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꿀맛 같은 휴가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빠듯한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토트넘 허스퍼의 프리시즌 일정도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7월 13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경기를 갖고요. 7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에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국 투어 두 번째 경기를 치릅니다. 이어서 7월 23일 토요일 한국 시간 밤 11시에는 스코틀랜드 원정으로 레인저스와 평가전을 치르고 7월 31일
일요일 새벽 3시 15분에는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친선대회 아이테크컵에 참가해서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로마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함께하는 모든 일정과 모든 소식들 한준TV에서 꼼꼼하게 정리하고 팩트체크 해드립니다.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